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한국 담당 이길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면역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공간 해석, 즉 스페이셜 피노타입 시그너처의 사례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미팅의 컨텐츠는 스페이셜 바이올로지에 대한 정의와 가치, 그리고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스페이셜 바이올로지 솔루션인 피노이미저 HT와 피노사이클러 퓨전에 대해서 퓨전의 기술과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셜 피노타이핑이라고 하는 기술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셜 피노타이핑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 스페이셜 피노타이핑, 스페이셜 바이올로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조직 안에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마커를 한꺼번에 디텍션 할 수 있는 화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디텍션하여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마커들을 전부 다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 보여주는 방식은 홀 슬라이드 스캔 방식으로 시료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홀 슬라이드 스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때 사용되는 이미징은 단일 세포 수준에서의 고해상도 이미지로서 각각의 세포가 갖고 있는 마커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고해상도 단일 세포 수준의 홀 슬라이드 스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 안에서 어떤 종류의 세포가 어디 위치에 존재하는지 세포의 지도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세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포 현상에 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스페이셜 바이올로지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직 내에서 많은 바이오마커들을 한꺼번에 이미징하여서 분석한다는 것으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요즘에 스페이셜, 공간 생물학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무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기존의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나 이뮤노플로로센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 세포가 갖고 있는 마커가 조직에 어떻게 포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노타이핑과 모폴로지를 알려주는 반면 많은 마커를 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많은 마커를 보고자 하고 많은 마커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벌크식을 많이들 시행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많은 마커를 보지만 이들이 가지는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발현을 하는지 하나하나 세포마다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에는 최근에 싱글셀 시퀀싱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포 각각을 분리를 하여서 그 세포에 들어있는 마커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싱글셀 시퀀싱은 지금까지 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인 발견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싱글셀 시퀀싱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세포가 각각 혼자 작용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며 따라서 여러 세포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세포에서의 많은 마커의 분석을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스페이셜 어널리시스가 최근에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싱글셀 스페이셜 바이올로지를 생각을 할 때 기존의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마을과 오른쪽 마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서 아시겠지만 처해 있는 환경이 상태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싱글셀 시퀀싱은 이미지가 없고 각각에 대한 개체에 대한 정량을 하기 때문에 얘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마을 1과 2에 동일하게 늑대와 양과 사냥꾼의 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싱글셀 시퀀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이미징을 하는데 기존의 IHC의 경우에는 개체 각각을 이미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들 안에, 마을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팩터에 대한 상호작용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이미징을 하되 여러 마커를 동시에 이미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고, 따라서 스페이셜 바이올로지는 이러한 요구에 충족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스페이셜 바이올로지는 이미지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마을 1과 2의 늑대와 양과 사냥꾼의 수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만 늑대와 양과의 거리, 늑대와 사냥꾼과의 거리를 계산을 하여서 결국에는 1번 마을은 위험에 처해 있고 2번 마을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시료이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정보는 훨씬 더 달라질 텐데요. 이 외에도 스페이셜 바이올로지는 늑대가 만약에 사냥꾼을 공격을 할 때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냥꾼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아니면 양과 늑대와 사냥꾼 간의 삼자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좀 더 복잡한 분석까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의 그 시료로 돌아온다고 보면은 면역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이셜 바이올로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처럼 면역 치료제를 처리를 한 다음에 조직에서 나타나는 면역 환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안티피디온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하기 전의 상황과 처리한 후에 지금 환경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비교적 오른쪽의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암이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6가지 마커를 염색을 한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튜머의 개수를 세서인지 아니면 T셀의 세를 세서인지 아니면 PD-L1의 발현을 본 것인지 아니면 마크로페이지를 본 것인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느끼는 이 현상을 수치화하여서 정량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효과에 대한 방법을 정량할 뿐만 아니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재발을 할 상황인지 하지 않을 상황인지에 대한 기대치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스페이셜 바이올로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예가 저희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로다가 냈던 논문인데요. 이러한 스페이셜 바이올로지의 시초가 되었던 피노 이미저 기술이 저희 바로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피노 이미저라고 하는 기술은 오팔이라고 하는 시약을 통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자가 형광을 극복을 하여서 조직 내에 들어있는 6개의 마커를 한꺼번에 염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염색된 조직은 저희 이 6개의 마커를 동시에 디텍션할 수 있는 특별히 디자인되어 있는 이미저인 HT와 퓨전을 통해서 홀 슬라이드 스캔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이 이미지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하는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미지를 획득한 다음에 인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가 형광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각각 마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인텐시티를 특별하게 정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포 각각을 분리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의 종류와 마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한 다음에 어, 공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폼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거치고 나면 하나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 테이블 안에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이 들어가 있고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공간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종류의 세포가 얼마나 포진해 있는지,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서로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맵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그래프로 표현을 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테이블로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제3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저희 제품을 소개를 드렸을 경우에 저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희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의 마커를 가지고 나온 이 테이블로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스페이셜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스페이셜 어널리시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리뷰 논문으로부터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이셜 바이올로지에서의 공간의 해석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매우 대표적인 논문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안티-PD1, 안티-PDL1 항체를 적용을 하였을 때 반응하는 환자와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반응률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IHC나 RNA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NGS를 통한 MSI를 측정한 결과보다도 저희 기술을 활용한 프로테인, 스페이셜 피노타이핑이 훨씬 더 많은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페이셜 피노타이핑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다중 마커를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특이적인 유니크한 세포 타입을 찾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자그마치 900여 개의 샘플을 통해서 환자의 T셀을 프로파일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은 예후가 좋은 환자들을 셀렉션하는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IHC에서 많이 하는 것이 CD8 파지티브 T셀을 카운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CD8 파지티브 T셀보다는 CD8 파지티브, CD8 더블 파지티브 사이트 T셀을 찾고 더 나아가서 CD3 파지티브, CD8 파지티브, CD45R로 메모리얼 T셀처럼 좀 더 스페시픽한 매우 파퓰레이션 낮지만 이들의 밀도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멀티 마커를 사용하여서 특이적인 셀 타입을 찾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활용 방법인데요. 얘는 어떻게 찾냐면 저희의 HT를 이용하여서 인폼을 통해 분석을 하고 나면 하나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 테이블에는 각 종류의 셀 타입의 밀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논문에서처럼 이 밀도를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T를 이용하여서 분석을 하면은 한 번에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되겠고요. 당연히 퍼센테이지, 전체 세포 대비 퍼센테이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지금 0%라고 나와 있는 거는 0%일 수도 있고 매우 적은 양의, 매우 희귀한 종류의 세포 타입까지 찾아낼 수 있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 종류의 세포 타입의 밀도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예에서는 T셀을 보여드렸는데요. T셀의 파퓰레이션을 정량을 하는 방법에 이어서 최근에는 M2 마크로페이지의 그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집중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T셀을 카운팅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마크로페이지 포커싱을 할 것이냐고 봤을 때 둘 다였습니다. 그래서 CD8 파시티브 T셀에 대한 파퓰레이션과 M2 마크로페이지에 대한 파퓰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Signature of Immune Activation이라고 해서 CD8 파지티브 셀의 밀도를 CD163 파지티브 M2 마크로페이지의 밀도로 나누었습니다. 이 레이쇼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매우 이 SIA 밸류에 비례하여서 생존율이 일치를 한다는 것을 여러 암종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IA의 결과는 HT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폼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 각 셀 타입에 대한 밀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개체별로 이
파지티브 밀도를 CD 163, 여긴 68로 했는데요. 163의 밀도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 없이 HT를 통해서 단일 세포 분석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특정 셀 타입을 찾아서 이들에 대한 밀도를 분석을 한다. 사실 밀도라는 거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만 이렇게 치면은 싱글셀 시퀀싱을 하거나 팩스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의 경우에 이 논문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스페이셜 어널리시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논문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오럴 사커머스 셀 캔서 타입에서 어떠한 바이오마커가 환자의 생존율에 대한 프레딕션을 도와주는지를 찾아냈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보았던 거는 튜머 리전과 스트로마 리전, 그 특정 리전에서의 CD8 포지티브 셀, 확스피3, PDL1 같은 특정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의 밀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상하셨듯이 CD8 파티브 T셀이 밀도가 높아지면 생존율과 비례를 하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PDL1은 중요한 마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세포의 특정 세포에 대한 밀도는 인폼을 통해 분석을 하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결과인데요. 이 논문에서 주목했던 건 바로 이 결과였습니다. FOXP3 포지티브 T셀의 경우에는 레귤레터리 T셀로 다른 논문에서는 FOXP3 포지티브의 밀도가 높으면 오히려 생존율과 반비례하는 반면 이 논문에서는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고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공간 내에서의 세포 간의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시도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CD8 포지티브 T셀의 반경 30 마이크로미터 안에 있는 PDL1 포지티브 T셀을 카운팅을 하고 CD8 T셀 주변에 있는 반경 30 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있는 FOXP3 포지티브 셀을 카운팅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CD 30 마이크로미터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로 거의 세포가 맞닥뜨려져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의 세포를 카운팅을 했을 경우에 SI 밸류라고 해서 서프레션 인덱스라고 해서 이 밸류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생존율과 반비례를 하고요. CD8 파티브 T셀 주변에 PD-L1이나 FOXP3를 발현한 세포가 적어지면 서프레션 인덱스는 낮아지면서 환자의 생존율은 비례를 합니다. 이 결과는 기존의 하나의 마커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게 되겠는데요. 저희 인폼을 통해서 나온 분석을 보시면 이러한 테이블이 나옵니다. CD8 파티브 T셀로부터 반경 30 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있는 FOXP3의 개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CD 파지티브 T셀로부터 반경 30 마이크로미터 안에 있는 PDL1 파지티브 T셀의 파퓰레이션이 나오겠고요. 이들의 비율을 통해서 나온 SI 밸류를 정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셀을 지정을 하여서 그 셀 주변에 있는 세포를 카운팅하는 이 방법 이후로 사람들은 셀 투 셀 인터랙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의 대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량 방법이 되겠습니다. 튜머 셀로부터 가까이 있는 마크로페이지에 대한 기능을 보게 되는데요. 튜머 셀로부터 M1 마크로페이지까지의 거리를 직접 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튜머 셀로부터 M2 마크로페이지까지의 거리를 직접 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거리에 따라서 환자를 네 등급으로 나누고 이 네 등급의 환자들의 생존율을 비교해 본 결과
M1 마크로페이지의 경우에는 튜머셀과 가까이 갈수록 생존율이 높고 M2 마크로페이지의 경우에는 튜머셀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생존율에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튜머 세포와 마크로페이지 M1, M2 간의 거리를 직접 재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셔서 분석을 하고 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튜머 셀로부터 CD68, BD1 포지티브 T셀까지의 거리를 전부 계산을 하여서 최전 거리, 평균 거리, 최단 거리까지 해서 통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코어트를 등급을 나눠서 같이 비교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컨펌은 저희가 스페이셜 맵 뷰어가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세포를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포를 지정하여 그 주변에 있는 세포를 카운팅하거나 아니면 세포 간의 거리를 직접 정량을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이러한 데이터들이 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HT 이외의 HT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것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6개 마커 정도만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에세이가 될 텐데요. 이 논문들을 잘 정리해서 보면 6개 정도의 마커로 종양 면역 환경 하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거의 동일합니다. 즉,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한 피노타입을 이해를 하여서 좀 더 환자들에 대한 반응률을, 환자들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게 되는데요. 접근 방법은 그래서 튜머는 면역세포가 필트레이션이 되는지, 핫인지, 콜드인지, 그렇다면 면역세포가 들어와서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들어와 있는 면역세포는 액티베이션 되었는지, 증식은 그래서 튜머의 증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T셀, 이그주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마크로페이지는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으로 스페이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보면은 여기서 사용된 마크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T셀과 마크로페이지와 튜머셀, 레귤레터리 T셀 등의 CD4, PD1, KIS7, CD20과 같은 특정 마커를 추가하셔서 6개의 마커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만 만드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어널리시스 방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논문은 자그마치 1000개의 샘플을 통해서 확인된 방법들이었는데요. 참고문을 보면은 암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료의 그 파퓰레이션도 크기도 다르고, 시료제의 종류와 조합의 차이에 따라서 또 그리고 공간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논문까지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진 질문은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유효한 공간 분석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해 있는 샘플의 종류와 시료의 개수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가장 유효한 공간 분석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이 아직까지 또 못 쓰이는 건 우리가 이 분석법이나 이러한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게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될까?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보았던 이 마커뿐만 아니라 다른 마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팩터가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HT를 활용한 스페이셜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6개 이내의 마커로도 추리려다 보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 마커수를 늘리고 훨씬 더 다양한 마커들을 조사를 한다면
해석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현재 스페이셜 바이올로지 솔루션들이 내고 있는 해답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마커들을 보고자 하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피노사이클러 퓨전 PCF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놓았는데요. PCF의 경우에는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100여 개의 마커를 동시에 이미징하여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0개의 마커를 보기 위해서는 아코약 고유의 케미스트리를 사용하여야 하고요. 이 케미스트리를 이용을 하여서 염색과 이미징을 반복하는 사이클링을 통해서 저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PCF가 내는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하나의 슬라이드이고요. 하나의 슬라이드에 100여 개의 마커를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하여서 특별한 기술적인 도움 없이도 여러분의 랩탑에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이미지를 내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셜 바이올로지, 스페이셜 피노타이핑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은 기술적인 특징은 반드시 이미지를 보아서 단일세포 수준으로 셀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세포에 대한 표현형을 찾아내게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큐패스라고 하는 프리 소프트웨어에다가 아코야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쓰시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된 지금의 경우에는 6개 마커만 하더라도 분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여 개의 마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할 테고요.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이들에 대한 공간 분석을 도와주는 고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페이셜 네이버후드나 언스퍼바이스드 클러스터링과 같은 이러한 기술적인 해석을 위해서 사이토맵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프리 소프트웨어를 아코야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세포 간의 인터랙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선 예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스페이셜 네이버후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티슈를 이미징을 한 다음에 특정 셀 타입의 맵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요. 이 특정 세포가 속해져 있는, 그 다음에 주변 하고 있는 환경에 따른 이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세포 타입이 주민이라고 한다면 셀 네이버후드는 마을 단위로 다 생각을 하셔서 이 마을 지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 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그 마을에 속해져 있는 세포의 타입은 어떻게 되고 파퓰레이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마을 단위로 분석을 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인터랙션도 중요하였지만 이 마을과 마을 간의 인터랙션 또한 중요하여서 큰 단위의 마을 간의 공간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분석을 도와주는 것이 100여 개의 마커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PCF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6개의 마커를 가지고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100여 개쯤 마커를 대면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중요해지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가 전반적으로 초고도의 다중 마커를 사용한 스페이셜 피노타이핑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여러분들은 마커 수를 정해야 될 텐데요. 이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싱글셀 시퀀식, 벌크식, 싱글 뉴클리어식과 같은 시퀀싱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것이나 아니면 패널화되어 있는 이 안티바디 패널들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 종류의 마커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싱글 뉴클리어식을 통해서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CDH12 포지티브한 에피셀리얼 마커를 찾아냈는데요. 얘가 왜 그러한 중요한 마커가 되는지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PCF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싱글셀 시퀀싱 결과를 통해서 35개의 바이오 마커를 추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에피셀리얼 셀 마커, 이뮨 마커, 스트럭처와 같은 여러 종 35개의 마커를 가지고 조직을 염색을 한 다음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았습니다. 이게 네이버후드라고 하여서 처해져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마을 간의 네이버후드를 분석을 하였고 중요한 것은 CD8 파지티브 T셀의 경우에 이 CDH12를 발현하는 에피셀리얼 셀 마커와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CDH 파지티브는 CD49 파지티브 시그널링 패스웨이 디펜던트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시퀀싱을 한 다음에 그다음 마커를 추려서 얘를 가지고 조직 이미징을 하고 조직 이미징을 한 다음에 네이버후드와 그다음에 단일 세포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F의 경우에는 100여 개의 마커까지 이미징을 하여서 세분하게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을 통해 이에 대한 증명, 그다음에 훨씬 더 정밀한 세포 간의 공간 분석을 위해서는 PCF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많은 공간 분석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6번째로 최근에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법인 스페이셜 스코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스킨 캔서 환자에게 PD-1 항체를 치료를 하였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환자와 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스트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고자 하는 에세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단일 마커들에 대한 파퓰레이션 및 맵을 보았을 때는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56개의 마커로 이루어진 이뮤노 온콜로지 패널을 가지고 조직을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1가지의 특정한 셀 피노타입이 나왔고 이 피노타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네이버후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1가지의 세포 타입은 10개의 특이적인 네이버후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귤레터리 T셀이 많은 네이버후드, 그 다음에 튜머셀과 덴드리틱 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이버후드, 튜머셀과 T셀, CD4 헬퍼 T셀로 이루어진 네이버후드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네이버후드의 PD-1 치료제를 처리하기 전과 후에 반응군과 비반응군 간의 이 프리퀀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맨 마지막입니다. 처리하기 전에도 반응군과 비반응군 간의 차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시퀀싱을 통해서 그 다음에 100여 개의 56개의 이뮨 마커를 사용하여서 세포에 대한 피노타이핑과 네이버후드들을 모두 검색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마커는 이렇게 5개의 마커로 이루어진 세 종류의 셀 타입 간의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페이셜 스코어는 바로 CD8 파지티브 T셀이 튜머셀과의 거리, CD8 파지티브 T셀이 레귤레터리 T셀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의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간의 비율을 나눈 값을 스페이셜 스코어라는 방식으로다가 명명을 하였고 조직 안에 있는 모든 CD4 파지티브 T셀 주변에 있는 레귤레터리 T셀과 튜머셀 간의 거리 정량을 해본 결과 이 스페이셜 스코어 값이 높다는 얘기는 해퍼 T셀이 레귤레터리 T셀과 가까이 있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리스판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페이셜 스코어 값을 이용하여서 왜 페볼리즈마블이 워킹하지 않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명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 56개 마커를 반복해서 보실 필요 없이 딱 5개의 마커를 가지고 여러 개의 시로만을 측정을 해볼 수 있는 하이스루프 솔루션 HT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조직 내에서 바꿔서 설명을 말드리면 CD8 파지티브 셀로부터 투머까지의 거리, CD8로부터 FOXP3 파지티브 셀까지의 거리를 보시고 이 거리의 비율을 나누시면 되는 스페이셜 스코어 값이 HT만을 사용했을 때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이셜 스코어 방식이 2021년 논문에 출간이 되었고요. 현재 많은 논문에서 이러한 스페이셜 스코어와 유사한 컨셉의 공간 분석을 하는 툴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코야에서는 말씀드렸던 6가지 분석 방법을 실현을 할 수 있는 2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PCF의 경우는 하나의 조직에서 100여 개의 마커를 통해서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네이버후드, 그다음에 언스퍼바이즈 피노타이핑과 같은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주요한 마커로 추려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HT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HT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여전히 한두 개, 그 다음에 마커를 추가를 하여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게 되기 때문에 PCF와 HT를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시료로부터 다양한 공간 분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100여 개의 마커를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스페이셜 바이올로지에 대한 아직 시도를 안 해보셨다면, 먼저 휴먼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의 면역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첫 시도로서 이렇게 6개 마커를 가지고 패널을 구성하여서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HT를 가지고 공간 분석을 하는 이런 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 그다음에 패널 구성,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한국 내 파트너인 BMS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